자, 재무설계 중에 노인가계 재무설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가계라는 건 일반적으로 다 은퇴한 세대죠. 그래서 자, 재무 목표와 필요금액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생활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자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자, 일단 노부부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노부부의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나라 수명을 기준으로 평균 수명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가 먼저 죽죠. 그러니까 남자가 사망한 후에 부인의 생활비, 요게 합친 게 기본적인 생활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부부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 달의 생활비에다가 1년, 즉 12개월을 곱하고 그 다음에 정년 후의 평균 기대여명, 즉 내가 55세에 퇴직했다. 그러면 만약에 85세까지 산다. 그러면 30년 동안 살잖아요. 그럼 30년을 곱해야 되겠죠. 이게 1년치니까. 그래야 노부부가 필요한 생활비가 계산된다는 거죠. 그럼 남편 사망 후에 부인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당연히 월 생활비에다 12개월 곱하고 남편 사망 후에 앞으로 얼마까지 살지. 만약에 65세에 남편이 사망했다 그러면 여기 20년을 곱하는 거죠. 남은 수명. 뭐 어렵지 않죠? 그냥 괜히 식으로 써놨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건 생활자금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나이가 들면 의료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또 급하게 쓸 예비자금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나 긴급 예비자금은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생활비 정도를 일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월 생활비에 곱하기 3 내지 6, 이 정도의 생활비가 이 정도의 비용이 바로 의료비나 긴급 예비자금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55세 이후면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자녀 교육, 결혼을 위한 자금. 그래서 만약에 미혼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계의 5분의 1은 일반적으로 미혼 자녀가 있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노인 가구주 가계의 5분의 1, 그러니까 대충 20%는 미혼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녀가 있는 노부부들은 자녀 교육이나 결혼 자금을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자녀를 위한 것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노후 생활이 행복할까요?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원하면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문화생활도 좀 즐기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활동이나 여가를 위한 자금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필요자금을 그럼 얼마 정도를 보고 있느냐. 최소한 생활비와 긴급 예비자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활비에 약 3개월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노인 가계를 위해서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느냐? 노인 가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자, 만약에 어느 정도 여유 자산이 있는 경우다. 좀 먹고 살만하고 넉넉하다 좀. 그러면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산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관리할 자산, 부동산도 좀 있고 뭐 예금도 좀 많고 충분해, 넉넉해. 그럼 자산 관리 좀 해줘야 되겠죠. 근데 먹고 살기도 바빠요. 이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 자산보다는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쓰는 거 통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장입니다. 시험에서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안전한 금융상품의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놔라. 왜 그럴까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이자 들어오는 상품. 그리고 손실 나면 안 되겠죠?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손실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상품에 일단 자산의 일부분은 담궈놔라. 그리고 노인가계 자산 포트폴리오 원칙은요.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뭐가 앞서야 돼요? 안정적 소득 창출이 주목적이어야 됩니다. 요거 이제 문장 바꿔가지고 시험에서 틀리게 이제 해놓죠. 그래서 자산 증식보다는 안정적 소득 창출이 주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일어나면,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자산 가치를 좀 어느 정도 보호해줄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죠.
왜냐하면 예금만 갖고 있으면 인플레의 해지, 즉 보호가 안 되니까 투자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속계,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자녀들한테 물려줄 자산, 이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계획은 충분히 여유자금 있을 때만 해라. 이런 거 투자, 상속계획, 여유자금도 없네. 나 먹고 살기 바쁜데 이게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 다음에 퇴직 후에 자산관리 운용 지침. 뭐 간단하겠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산을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하고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요. 유동성, 즉 현금화 가능성을 높여야 돼요. 너무 현금화 가능성이 적은 땅 같은 부동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월 이자 지급 시 상품 쓰고 보험도 잘 활용해야 되고요. 부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출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내는 상품, 즉 나가는 거 줄이는 것 중에 좋은 게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절세 상품,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거. 그 다음에 상속계획 미리 세우고 실행한다. 퇴직 후 자산관리 운용 지침입니다.